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살고 있는데, 돌싱은 연애할 자격이 있을까요? 학대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경험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건 갑자기 좋아지지는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희망이냐?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창옥쌤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보러 왔는데 수원 촌년이 간만에 서울을 오니 한참을 헤맸어요. 솔직히 쌤 말씀 듣고 감명받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약간의 심리적 동질감, 관로치고 저 또한 거의, 아니 저의 상담쌤이 학대라고 하셨어요. 그런 걸 쭉 모르고 살다가 몸으로 와버려서 지금도 계속 고생 중이랍니다. 그냥 쌤을 보면 뭔가 찌릿하고 아련한, 같은 고통을 겪느라 힘들었구나, 지금도 순간 계속 힘드시겠구나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 맘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건 뭔 소린가요? 아까 분명히 저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왔어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분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학대받았다고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오랜 시간을 좀 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으신 거를 알게 된 거죠, 최근에? 최근 한 2,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2, 3년 전에? 네네네. 누구, 부모님한테요? 네네네. 부모님이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선생님을 좀 학대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인 선생님한테 좀 직접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막 그냥 푸신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네. 두 분 다? 네, 같이. 네. 두 분이. 두 분은 지금도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겠죠. 아니. 저희 상담 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제가 계속 아프니까 그냥 나와라. 네, 이제 보지 말아라 차라리. 그래서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돼 가거든요. 아예 연락 안 하고 지내는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선생님 거 이제 유튜브 그때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나 이렇게 봤는데 저랑 약간 감정 같은 게 저분도 되게 힘드셨겠구나.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되게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저랑 같구나, 저 사람이. 불쌍하다, 약간 이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좋아합니다, 선생님. 네. 계속 더 말해봐요. 나 진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나 계속 듣고 싶어. 진짜.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의 반복적인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건 갑자기 좋아지지는 못해요. 갑자기 좋아지는 거, 인간이 갑자기 변할 때는 뒤지기 전날하고 뒤질 고비를 넘긴 날이거든요. 그때 외에 인간은 갑자기라는 거는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혼해. 그럼 남편이 갑자기? 내가 갑자기인 것 같아? 나 생각한 지 오래됐어. 그 여자분은 생각한 지 오래됐겠죠. 다만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갑자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죠. 그러면 무엇이 희망이냐? 엄청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엇이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조금은 덤덤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직면하는 것. 100%는 아니어도 좋고 한 1%, 2%여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따뜻한 시선으로 유쾌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마음에 핀 곰팡이를 좀 따뜻한 햇빛에 놓고 이렇게 조금씩 털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선생님께 감사한 것은 솔직하게 나는 너에게 받은 감동이 없다, 모두 다 너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솔직함은 선생님의 영혼을 급속하게 치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26살 돌싱입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작아지고 당당해지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돌싱은 연애할 자격이 있을까요? 올해 26살이니까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24살에 결혼했어요. 24살? 네. 아, 24살에? 24살에 결혼을 했고, 그러면 연애를 했어요? 3개월 정도. 3개월? 그 연애 좀 빨리, 좀 연애 기간이 조금 빠른 거네요. 네. 24살에 연애 3개월 하고 결혼해서 언제 이별을 했어요? 올해 7월에. 올해 7월에. 그러면은 한 5달 됐군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이건 조금 안 맞는데 이별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건 결혼하고 나서 한 얼마쯤 있을 때예요? 사고를 쳐가지고 아,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아기 낳고 신생아 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좀 안 맞다. 네. 신생아 때? 오늘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요. 친구? 네.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티켓 값은 누가 냈어요? 각자? 네, 각자. 진정한 친구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누가 하나 내줘야지. 그 진짜 진정한 친구는 아니다. 그냥 앞으로는 지인이라고 해요. 지인. 일단 되게 잘 온 거죠. 왜냐하면 김창욱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방송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여성분이 내가 이 당면한 이 문제를 대면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면함으로써 우리 여성분은 앞으로 이제 생겨질 일들을 이렇게 다 처리해 나갈 기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한번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애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한번 이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2개 아, 다. 2개 다. 네. 그럼 아이는 누가 지금 양육해요? 아기 아빠가. 근데 뭐 자격 이런 게 뭐 세상에 인간 사이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인생은 처음부터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역을 맞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오류가 많은 단어이고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서 연애를 해보고 또 저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알아내고 내가 상대방을 알아내고 그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결혼식을 준비했지 결혼을 준비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고 근데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건 내 취향을 안다는 거고 내가 남을 안다는 거는 마치 외국 여행을 가면 그 외국 언어를 조금 알고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코로나 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일본 사람들이 되게 조용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이 확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일본 여자분 발을 제가 빈티지 워커를 신고 있었는데 그분 운동화를 신었는데 제가 발을 탁 밟으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했거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또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스미마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오이시 이런 거 아니에요. 오이시.
그 맨날 먹방 봐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일본에 가면서 일본 말을 너무 몰라.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의 심리도 너무 몰라. 여자랑 결혼했는데 여자의 언어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가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외국 가서 넓은 세상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그 나라를 비로소 누리고 즐기는 건데, 외국에 갔는데 그 나라 말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민들끼리 더 필요 이상으로 뭉쳐요. 그리고는 사기를 당해. 교민한테.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남자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자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자를 이해할 마음도 없고 남자를 잘 이해할 마음도 없으면 이제 두 사람이 모이면 이제 문제가 본격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 굳이 저한테 묻는다면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이런 돌싱이라는 단어도 저는 사회에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뭐 이런 단어를 쓰냐고요. 네? 그냥 학교 갔다 왔다. 스쿨. 배움.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처음 보는 말은 배움을 얻으셨나요? 당신은 배움 얻은 사람. 배움을 얻었. 그 단어가 가지고 오는 이상한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싱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야. 여기 못 나가고. 이혼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출신 학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외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노랜데? 잘난 사람 잘난데. 이 노래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 MZ는 모르는 노래. 이 노래에 갇혀 있다고요. 이 원 안에. 그 돌싱이라는 뭐 이런 단어에 또 갇혀 있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제가 전에 여대 잠깐 강연할 때 여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천을 했어요. 전 남자를 잊기 위해서 새 남자를 만나지 마라. 그건 비추다. 왜? 그러면 아무나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 여학생이 또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전 남자의 여기서 말하는 채취라는 것은 몸의 실제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의 향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냥 그것을 온전히 그냥 느껴봐라. 다른 걸로, 다른 남자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에? 우리 여성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기억이 조금 이렇게 침잠될까지는 누구를 만나지는 않는 걸 추천한다. 왜냐? 그 남자를 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고 만나면. 그리고 누군가가 해준 말 중에 올 한 해 저희가 되게 기억에 남고 저도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날이 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딱 하나만 해야 돼. 운동이요. 그리고 지금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마음은 마음으로 잘 못 잡아요. 근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몸을 쓰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더 쓸데없는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은 두 종류인데요. 1번 운동을 한다든지 2번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면 좋아요. 뭐 설거지나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약간 힘들면 대청소 싹 이렇게. 대청소를 깔끔하게? 네. 그러면 제 사무실에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힐링되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대청소를 할 때 힐링이 된대요, 지금. 정리를 해요, 정리. 우리의 마음은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잘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서랍장은 정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방 정리는 할 수 있어. 신발 정리는 할 수 있어. 네?
근데 좀 땀날 만큼 해야 돼.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설설하면 효과 별로 없어요. 살짝 땀이 나고 헉헉댈 만큼 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잘 정리돼요. 땀날 만큼 운동을 했어. 그럼 뭘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몸이? 그 샤워를 하고 싶어져요.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파. 그럼 웬만한 게 맛있어. 먹으면 졸려. 그럼 잠을 잘 자. 잠을 잘 자면 뇌는 긍정적으로 사고를 갖고 가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은 똑같은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그 하고 싶은 말, 뭐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건 제 마지막 말이니까 무게감 있게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그건 제 강연을 보세요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는 제 강연을 들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땀이 날 만큼 운동하세요. 꼭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강연을 듣는 건 막 행복할 때 듣는 경우가 덜하다고요. 행복한데 왜 강연을 듣겠어요? 클럽 가가지고 뭐 오빠들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지. 뭔가 살다가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보통 강연을 듣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인데 그걸 제가 발견한 게 운동을 합시다. 운동을 꼭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운동 꼭 하십시오. 땀날 만큼 하시고 심장이 좀 뛸 만큼 하십시오. 운동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얼굴에 살 오른 걸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돼, 지금. 우리 셀프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지금 만약 영상 메시지를 우리가 기회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내 자신한테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남편이 키우는 아이한테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애기한테. 그래요. 그러면 애기한테. 그냥 많이 보고 싶고 엄마 아빠는 이혼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어요. 조금 마음이 지나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하시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17살에 집을 떠났고 한국에 온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지금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공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제 도움조차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짓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제.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최예은. 됐습니까? 오늘은 누구랑 왔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랑 학교 왔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러면 지금 22살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30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집을 떠나서 한국에 온 지 5년이면 22 아니에요? 저 중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그래요? 어쩐지 저는 화면을 보고 22살 이건 아닌데. 근데 상황이 조심스러워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지금은 직장 다니나요?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하나요? 지금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생? 네. 전공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학과 아,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부모님이랑 가족들 모두 돌아가신 거는 몇 분이에요? 엄마, 아빠랑 형제? 그 할아버지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 돌아가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북에서 왔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남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인 것 같아요. 가치? 가치도 많이 다르고, 아, 가치관? 네. 음, 그런 것들이 적응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버거웠던 것 같고, 음. 희망이 사실은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는 가족이 사실 저한테는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집을 떠나왔었는데 그 목표들이 다 하늘로 갔으니까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내 가족하고 결국 여기 와서 잘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길 원했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희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치는 어떤 의미예요? 북에서의 가치와 남한에서의 가치는 어떤 게 차이 나서 힘들어요? 살면서 꼭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거든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떠나왔지만 무한 경쟁 시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조건 돈이어야 되고 무조건 이래야 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서 꼭 그런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루마무처럼 자꾸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여성분이 내 원가족, 그러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게 우리의 원가족이잖아요. 이제 그 가족을 이루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그 뿌리가 다 잘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나 혼자 살 그게 무엇이 있나? 그 생각은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여성분의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성분에게 뭘 바랄까? 만약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사람을 만나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도 이제 너의 가족이 되어서 네가 그 원 가족이 되라. 이제 네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걸 아마 그분들은 틀림없이 원하실 거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찾아보면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돈이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스팟이 있고요. 부자는 부자들이 다니는 동선이 있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는 동선과 스팟이 있더라고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있지 않아요. 그들끼리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는 스팟도 있어요. 그걸 찾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목, 그 스팟. 서울 안에도 자연이 있고, 이 남한에도 오히려 더 자본이 신과 같은 세상이니까 그거에 저항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들, 고민하는 인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마스터, 완성한 인간 말고
그거에 저항하는 인간. 분명히 말하건대 남한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면 500원. 야, 벌써 자본에 물들어서 책으로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꼭 여성분에게 이제는 네가 시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이자 바람이자. 그리고 한국 안에 있어도 희망이 없는 시절도 있고 절망적인 시절도 우리는 많이 다 같이 보내거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여성분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극 영화를 전공한 후 일이 순탄하게 풀렸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하며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꿈을 가꾸며 살아가도 될까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재밌게 받아쳐 인생의 걸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년차 팬 엄우식 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년차 강연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계기로 듣게 되셨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는 일 그런 괴리도 있었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 결혼 11년 차가 됐고 집사람과의 그런 소통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보다가 그전에는 김창욱 교수님을 딱 느꼈을 때 얼굴이 참 저처럼 중동 아랍 그런 계통의 그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네. 제가 얼굴을 잘 못 봐서 네. 그래서 본 겁니다. 네. 되게 느끼하시게 생기신 분이구나라는 것만 일단 우연히 한번 계속 해주세요. 예, 강의를 듣게 되니까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 같은 걸 좀 귀 기울여서 기억하고 적고 또 와이프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분을 닮아라 항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사람이 이분을 닮아라. 예, 와이프가 계속 예. 그 가서 듣고 깨닫고 이렇게 와라 해서 좋은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전공이 그러셔서 그런지 주댕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이 순간도 강의를 잘하고 싶진 않아요. 강의는 오히려 훨씬 부담과 책임을 느껴요.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프로 가수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너무 잘하고 싶어. 이런 거 몇 개 안 와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결국 지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음악이 저의 신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신처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몇 년을 보냈으니까. 그거는 아쉬움이고 그리움일 뿐이지 전 제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선생님은 우리의 이름을 또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전부 다 노래가 잘 되더라고요. 전에는 힘이 들어가서 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바로 직전에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는 거래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김창옥이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김창옥은 세상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가요, 나이가 20살, 30살 이상을 먹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다른 사람 말 더 안 들어요. 뭐 여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도 힘들어. 예수님 전부 그 사람한테 도와주라. 나이도 젊어 보이더구만 씨 아주 뭐. 그것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우리는 20살 이상 먹고 누군가의 말을 거의 잘 들으려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권위주의자들한테 많이 억눌렸거든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죠. 중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죠. 중고등학교 똑같이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한테 맞았어요. 군대 가면 지금 30 넘으신 분들 군대에서 대부분 다 맞았어요. 교관한테 맞고 선임한테 또 맞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돈으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주의자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구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시하고 명령을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명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100% 이해하고 저 또한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우리 남성분께서 30이 넘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선생님 마음에 상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죄송하지만 40대 후반입니다. 예. 40대 후반. 좀 젊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맞아본 적 없죠? 이렇게 50대 형한테 그냥 50대 중동 형한테 맞아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40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봄이 오면 말입니다. 고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갈아 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곡괭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엔 소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갈아 엎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요? 씨를 뿌리려고요. 선생님 마음이 30대의 여러 가지 일로 갈아 엎어졌겠죠. 마음이 곡괭이 같은 걸로 찍히고 엎어지고 또 찍히고 또 엎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씨앗이 들어갈 틈이 생긴 거죠. 그 씨앗이 바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생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 선생님 마음에는 봄이 시작될 겁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드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